상암동 YTN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반상회를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여의도 반상회. 예, 여의도 반상회. 저희 물론 저희가 사실은 청취율이 뭐 모든 방송이 자기네가 잘 나온다고 그러지만 저희는 실제적으로는 통계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잘 나오는 편인데 이게 다 여러분들의 반응과 여러분들의 이 정말 사랑 덕분인데요. 자, 이 여의도 반상회 이것도 참 반응이 뜨거워요. 그래서 오늘도 여의도 반상회 두 분 모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나오시는 분이죠. 좀 계속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이현주 의원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이번 처음 모시는 분입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김성태 의원하고 이현주 의원 두 분은 원래 친하세요? 뭐 거의 당은 다르지만은 예. 양당 의원들이 예.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사이라고도 다 평가하죠. 저희가 예전에 JTBC에서 적과의 동침에서 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친해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뭐 거의 부부 관계는 분명히 아니지만 그렇죠. 뭐 서로를 너무 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상임위도 같이 있고요. 아, 그러시구나. 네. 상임위도 같이 하시고. 근데 제가 늘 집니다 그냥. 그건 당연히 저희죠. 내가 재선이고 자기는 초선인데 나를 봐주질라네요 그냥. 아니, 죄송합니다. 당연히 저희 근데 이제 여성분한테 논쟁이 끝나고 나면은 네. 또 오라버니 같이 이렇게 푸푸하게 대해주고 그게 해서.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그럼요. 그게 중요하죠. 근데 두 분이서 그런 이 프로그램을 같이 찍으신 적이 있으시니까. 네. 그 전에는 그럼 잘 모르셨어요? 그 전에는 그렇죠. 그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벌써 그것도 뭐 한 2년 이제 다 돼가니까요. 네. 네. 그죠. 네. 근데 뭐 오늘이 마침 또 어버이날 아니겠어요? 어버이날. 그죠? 어버이날인데 김성태 의원님은 어떻게 부모님이 생존해 계십니까? 저는 참 개인적으로 가정사는 5월달 되면은 가정의 달인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은 달이 5월달이에요. 왜요? 저는 부모님과 또 저 집안이 오행제인데 예. 참 저만 살아 있고 아이고. 나머지 형제들도 다 좀 앞서갔어요. 그래서 그런 형제들과 또 부모님 다 기리는 마음이죠. 그래서 좀 늘 또 한편으로 예. 외로울 때도 많죠. 저도 뭐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지만 이현주 의원께서는 뭐 어머님 돌아가셨죠. 제가 네. 예전에 국회 방송에서 모셨을 때 네네. 그 어머니 얘기 잠깐 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돌아가셨죠. 네, 어머니 예. 돌아가셨고요. 사실은 뭐 정치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20대 때 사업하시다가 이제 부도가 났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아주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치료 받아야 되는데도 돈이 없으니까 그때 이렇게 쉬쉬하면서 숨기셨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그 기아가 돼서 그 일 때문에 그때 그걸 넘긴 것 때문에 이게 악화돼서 결국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제가 좀 인생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참 근데 네. 이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는 잘 모르는데 돌아가시면 굉장히 좀 후회스러운 점이 많아요. 저는 사실은 그 부모님 막 돌아가셨을 때 그때 막 슬퍼하는 분도 물론 계실 수 있지만 그때보다도 이 사람이 제일 사람을 잡는 게 문득 생각나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아주 사람을 잡아요. 네, 한 번씩 이렇게 문득 생각날 때. 갑자기 밤에 또 네, 생각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만인으로부터 이렇게 참 때로는 이 존망은 별로 존경은 안 받지만은 그래도 항상 또 이제 널 자학의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말이 이제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때로는 되는데 사실상 이 정치인의 일가 24시간은 참 혹독하고 그렇죠. 어렵고 좀 항상 고통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이 해가 질 때나 또 모든 일 마치고 귀가할 때 예. 이런 도로에 가로등 이렇게 불빛 이렇게 보고 하면은 그래도 생각나는 게 정치인 자신도 뭔가 위안받고 싶을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그때 부모님이죠. 맞습니다. 저는 또 딸이니까요. 제가 첫 딸이거든요. 아, 첫째 딸, 맞딸이시구나. 맏딸입니다. 그래서 엄마랑 같이 뭘 많이 다녔어요. 같이 뭐 장도 보러 가고 이렇게 놀러도 가고 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같이 갔던 곳에 이렇게 간다든지 이러면 문득 생각나기도 하고요. 또 요새는 이제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요즘 어버이날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이나 뭐 효잔치 이런 데 가서 한 번씩 제가 노래 불러드려요. 근데 예전에 엄마랑 같이 있을 때 우리 어머니도 노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뭐 맨날 노래 부르자고 그러냐고 그리고 싫다고 그러고 노래방 가자고 그래도 싫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좋아하시고 그러면 같이 좀 놀고 이렇게 할 걸. 저도 그런 거 많이 생각해요. 네, 정말 후회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어르신들 만나 뵈면 엄마 생각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요. 그래서 그 사실 막상 그 장례를 치를 당시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뭐 진짜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뭐 사람들 오고 뭐 정신 하나도 없는데 끝난 다음부터 아주 참 그 문득문득 생각날 때 화제를 바꿔서 두 분이 이제는 다 부모님 아니세요. 두 분이 그렇습니다. 어버이신데 네. 좀 아까 인터뷰했어요. 7, 80이 돼도 아이들 먹여 살리는 부모님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예. 근데 그 얘기보다도 어떻게 김 의원님은 요새 말이에요. 그 요리 잘하는 남자 이거 아주 그 셰프. 대세라 그러던데 요리 잘 아니 김우성 대표도 그 차준마로 아니 저 사준마 해가지고 이거 뭐 요리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잘하세요 요리? 저는 아마 새누리당 내에서는 160명 국회의원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는 아마 제가 제일 잘할 겁니다. 뭘 제일 잘하세요? 이거는 뭐 그냥 라디오에서 허풍 떠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1980년도 초에 이제 중동 생활을 했었습니다. 아 중동요? 네, 중동 생활할 때 그때 음식을 제가 많이 했죠. 특히 차량 운전하고 장거리 나가고 할 때는 음식 재료들 가져가면서 이렇게 항상 조리를 해가지고 음식을 먹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한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저는 그러니까 재료만 있으면은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또 고향이 경남 진주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올라왔으니까 그때부터 뭐 자취 하숙 뭐 이런 거 하면서 항상 음식을 내가 했었어야 돼요. 내 돈 주고 사 먹기보다는 가정 형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요리하고 저는 그래도 라면을 끓여도 지금도 끓여도 보통 사람들보다 나는 한 10가지 정도의 10가지 다양한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자 라면 하나로 10가지의 다양한 맛을 낸다. 대단하신데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공개하는 맛있는 라면 끓이는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딱 공개해 주시죠. 대표적으로 집에 새우 있죠. 이 마른 새우를 이렇게 믹서기에 갈아 놔가지고 이걸 보관하고 있어요. 냉동실에 보관하다가 라면 끓이기 전에 끓는 물에 이 새우 가루 좀 풀고 시금치 있죠. 시금치 같은 걸 갖다가 특히 전날 라면 찾는 사람들이 전날 음주 술을 좀 한 사람들이 대체로 많잖아요. 그럼 시금치 좀 넣고 그렇게 하고 이제 라면을 넣어요. 그리고 끓여가지고 한번 더 써보세요. 시원한 국물 맛이 다르군요. 시원하면서 벌써 라면 맛이 다르죠. 뭐 또 한 번 더 할까요 이야기? 하나 더 하시죠. 하나 더 라면. 라면은 이제 또 청국장 라면이 또 맛있어요. 청국장 라면. 이거는 청국장을 제일 마지막에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라면 다 끓고 섭 넣고 야채 좀 파나 고추 이런 거 다 양파 넣은 다음에 이제 청국장을 조금 한 스푼 정도 풀어 넣습니다. 이때는 국물을 조금 막 해야 돼요. 짜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라면 맛이 얼큰하면서도 좀 그 된장국 맛이 제대로 우러나죠. 청국장 라면과 여러분 이제 해장 라면, 이 두 가지 새우 이 마른 새우에. 이현주 의원께서는 이런 거 안 끓여보셨죠? 아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진짜 보통이 아니시네요. 근데 갑자기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근데 이현주 의원 그 남편분께서 외조를 잘 하세요? 저희 남편은 이제 저를 아주 마음을 편안하게 많이 해주시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요구 사항이 별로 없으셔서. 제가 봤는데 대학 교수님인데 제가 방송할 때도
거기까지 왔어요. 아이고. 방송 격려하러 응원하러. 부인 방송하는 거 다 지켜보고 예. 또 방송 뒤풀이 할 때도 이렇게 참석해서 그렇구나. 부인 모셔가는 그런 본인도 힘들 텐데 그날이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아니 제가 그 모습을 봤어요. 야. 아니 그 요리 같은 거 안 하세요 남편분이? 우리 남편은 이제 스파게티 되게 잘 만드시고요. 전공이 무엇인데? 전공은 생화학입니다. 생화학이신데 스파게티. 전 스파게티 만드신다 그래서 뭐 혹시 뭐 이태리어 학거나 뭐. 네? 아니 전혀 아니고요. 아마 오랫동안 이렇게 공부할 때 유학생활 오래 해가지고요. 그래서 혼자서 뭘 잘 만들어 드세요. 근데 사실은 저도 예전에는 잘 이렇게 요리도 잘 해먹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결혼하자마자 제가 아이를 가졌는데 입덧을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 옆에만 가도 싫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또 낳고 나니까 또 워킹맘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보는 것만 해도 힘들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서서히 그냥 자연스럽게 요리를 제대로 안 하게 됐는데 남편이 나중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하더니 딱 결혼하고 나니까 뭐 하여튼 입더 핑계를 대긴 하는데 그다음부터 완전히 변했다. 보통 여자가 남자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 어디 이 집 어떻게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 예.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야 그거 대단하시네. 그 방송 물론 저는 방송을 한 14년을 MC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와이프는 제가 하는 방송 듣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안 듣는다 그러면서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한 번씩 보시고 가끔 그러겠죠. 가끔. 너무 잘 하시니까 이제 걱정이 안 돼서 안 보신다. 별 말씀을요. 뭐 걱정은 뭐 원래 저는 걱정을 끼쳐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리고 김성태 의원님. 예. 자제분은 저는 자녀분은 딸애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딸애는 지금 이제 대학생이 아니에요. 딸애는 지금 직장생활 5년 차입니다. 아이고 졸업하고 비정규직 3년 하고 정규직 이제 2년 노동문제 전문가라서 그것도 또 그런 식으로 차이라서 지금 말씀하시네. 5년 차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아들은 뭐 대학을 제대로 못 마쳤어요. 공교롭게 저 선거 2번 하면서 대학 입학했다가 또 지 아버지 선거 돈다고 또 학업이 중단되고 또 지난번 재선할 때도 또 그렇고 그래서 제가 늘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도 또 지 아버지 어떻게 하든 3선 되는 거 보고 자기 공부 마치겠다고 그리고 또 공부하는 거 중단해가지고 저희 지역 사무실에 나와 있어요. 아유 대단한 아들이시네. 제가 참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아버지입니다. 그걸 좀 말게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정치가 또 소중하다고 3선이 또 중하다고 자식 그냥 또 지역 사무실에 와서 아니 또 거기서 배우는 건 있죠. 배우는 건 분명히 있는데 많이 배우죠. 정치학을 전공하시면 되겠네. 아니 이제 이 정치하는 사람 국회 뭐 사무실이든 지역 사무실에서 사실상 1년만 근무하면은 세상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건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국회의원 저는 자식 사무실에서 인생 교육 시킨다는 차원에서 두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게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하게 되면 예. 굉장히 다양한 걸 많이 배웁니다. 예. 그래서 인생을 배운다. 인생을 배우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7살이시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죠? 7살. 네. 7살. 유치원 다니고 있어요. 유치원. 네. 네. 뭐 유치원은 아직 인생을 논할 나이는 아니니까. 네. 그죠? 네. 근데 신 교수님. 우리 이현주 의원님이 내년에 꼭 재선하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둘째 아이 꼭 보셔야 돼요. 이거 둘째 아이. 정부 시책이 적극. 아니 사실은 저도 둘째 갖고 싶은데요. 남편이 반대해요. 남편을 설득하세요. 너무 힘들대요. 그건 저도 공감을 왜냐하면 해요. 제가 이렇게 많이 못 놀아주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아빠 어디가 이런 장면이 연출이 많이 되거든요. 주말 같은 데는 특히. 근데 하나는 어떻게 하겠는데 둘이 있으면 자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고. 네, 그래서 저도 뭐 또 사실 양심에 좀 찔리기도 하고. 근데
아기랑 많이 같이 있을 시간을 갖고 싶으신데도 그게 뜻대로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아이랑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아이를 위해서도 엄마가 많이 놀아줘야 되지만 같이 노는 그 시간이 저도 굉장히 행복하고 솔직히 모든 이제 세상에 또 정치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그 시간만큼은 정말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렇죠. 솔직한 얘기로 일주일에 한 몇 시간 정도 놀아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말 같은 때는 그래도 하루에 한 4시간 이렇게 지역구 그래도 지역구 관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데 제가 일요일 저녁 때는 웬만하면 약속 안 잡습니다. 집에서 항상 아이랑 같이 가족이랑 같이 지내고요. 또 평일날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하루에 한 1시간 정도는 같이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네. 아이고 그래. 김 의원님은 뭐 노동운동 하시고 정치하시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가족이랑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적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참 좀 가족들에게는 상당히 죄스러운 이 가장이에요. 제가 오죽하면은 시민사회 노동운동하면서 자식 둘 낳는 것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꼭 저 집사람이 이제 조산소에서 아기 낳고 이렇게 아기 안고 집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때 제가 이제 또 집에 들어가서 아기 보고 또 그런 정도였으니까 애들 살상 둘 어떻게 키웠는지도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느새 애들이 큰 딸애가 이제 30살이 돼 있고 그 밑에 아들이 또 이제 27이 돼 있는데 딸애는 이제 언제든지 뭐 저는 시집을 좀 가라고 종용하고. 근데 요새 늦게 가요. 30 넘어서 가요. 네, 그럼요. 저는 35 그래, 뭐 요새 이렇게. 늦게 가요. 올 가을에 좀 제발 좀 가라. 아빠 저 결혼식장에 좀 팔짱 끼고 들어가자. 김 의원님 이번 주말에 좀 같이 시간 좀 보내세요. 그래서 제가 진짜 30년 동안 가족들하고 여행이란 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가족들하고 제가 좀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아이고, 한 3일, 2박 3일. 2박 3일이요? 예. 좀 가시는 김에 좀 더 한 일주일 가시지. 그런 저 지역 스케줄 사정 때문에 저는 그것도 호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가정적으로는 저 같은 부모는 더 이상 없어도 좋겠고. 근데 그게요. 김 의원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세대, 김 의원님 세대가 사실은 좀 굉장히 그 아버지들이 바쁠 수밖에 없었던 세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래서, 딸애하고 우리 아들하고 너들 웬만하고 짝만 찾아오면 아빠는 이제 바로 보내줄 거니까. 이게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세대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 남편도 그렇고 우리 아무리 바빠도 그 가족하고 시간을 조금씩 내자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진짜 많이 내야 왜 그러냐면요. 이게 제가 일을 많이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가 힐링이 좀 되고 또 행복해야 또 지역구에서도 주민들하고 더 이렇게 좀 풍족한 이 정신으로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굉장히 긍정적인 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네. 집안이 네, 좀 그런 것 좋아하는데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김성태 의원께서 이제 쭉 그 사회운동 노동운동 하실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예. 조금 좀 굉장히 부족했을 때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아버지들은 다 그냥 시간 없이 그냥 돈만 벌었어요. 사실 우리 물론 그렇죠. 우리 장인어른보다 김성태 의원은 한참 젊으시지만 우리 장인어른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보면 70년대 뭐 이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진짜 그죠. 네. 집에도 가족이라는 거는 원래는 그게 이제 아주 부수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신 교수님, 제가 1983년도인가 그때 제가 이제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비행기에 몸을 실었었어요. 예. 그때 이제 지금 저 집사람을 사귀고 있을 때예요. 막상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수중에 가진 게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뭐 결혼한다고 또 저 시골에 부모님께 땅 팔아서 나 결혼 또 전세집 해달라 이 소리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동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이제 가서 한 2년 안 되게 고생 꽤나 했죠. 그래서 이제 귀국해서 지금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참 느꼈던 거지만은 이 가족의 소중함.
이 중동은 술도 없죠. 그렇죠. 어떤 위락 공간이라는 것도 네. 없죠. 오로지 일하는 시간 아니면은 좀 쉬는 시간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당시에 한 번, 두 번 정도 오는 편지를 보통 한 20번을 읽어봐요. 다음 편지 올 때까지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렇게 이제 모료함과 또 고국에 대한 향수를 이렇게 늘 느끼면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런 어려운 시절을 보낸 그 마음이 제가 이제 비록 애들 둘 낳는 것도 보지 못하고 크는 것도 제대로 몰랐지만은 한 번도 제가 뭐 이 가정의 이 소중함을 잊어본 적은 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대에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부모님과 대한민국에 대한 이 애정은 애국 생활 해보면 가장 좋습니다. 뭐 이현주 의원께서도 힐링이 이제 가족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 그게 네, 이제 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럼요. 그 만일 말이에요. 자녀분이 나중에 커가지고 나도 네. 엄마처럼 네. 정치하겠다 그러면 시키실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직업이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정치 시작하기 전에 정치들이 하도 욕도 네, 먹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제가 기업에 있었는데 대기업의 임원으로 있었는데 사실은 민간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평가받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자기가 특별한 사명감이 좀 있고 아주 이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그거는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면 웬만하면 권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게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서. 그래요. 이제 네, 모르는 그렇습니다. 분들은 네. 예.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 상당히 엘리트잖아요. 예. 지금 뭐 저희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예. 당은 다르지만은 정말 여성이지만은 저 아담하고 그럼요.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저런 파워가 나오냐. 예. 또 좋은 부모 만나서 온실 속에 예. 하초로 자란 것 같지만은 사실상 아버님 이렇게 사업 실패하고 그렇죠. 저 어머님 예.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강합니다. 그 참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금방 갔습니다. 오늘 가정의 날, 어버이날이고 가정의 날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오늘 여러분도 느끼시는 게 많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주 의원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월요일 오전 7시 2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좋은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